87번은 이제 경로 선택에 대해서 이 플로딩이 뭐냐를 물어본 문제죠. 자, 경로 선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가 있죠. 하나의 교환기가 있고요. 이게 각각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유 선로가 있겠고, 여기에도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이걸 교환기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이 교환기는 그러니까 전 세계 컴퓨터는 교환기로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해서 논리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고요. 이렇게 그립시다. 그러면 여기 안에 중간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저장소가 존재하죠. 인터넷을 쓴다는 것은, 컴퓨터를 쓴다는 건 저장소라는 기억 장치가 있는 형태의 교환이죠. 그리고 날아다니는 패켓들은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게 패켓이라고 보자고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중간에 여기 세이브가 됐다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형태의 기술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경로 선택기라고 하는 놈은 요 교환기 안에 존재함으로써 들어온 패켓들의 정보를 읽어서 너 어쩌로 보낼 거냐라고 결정해 주는 게 이 경로 선택 라우터에 해당되는 거죠. 경로 선택기. 그래서 이 교환기 내부 구조에 원래는 이 경로 선택이라고 하는 라우터는, 자, 그럼 패켓들이 들어왔어요. 패켓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여기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일로 가, 넌 절로 가. 이미 들어온 형태의 패켓이 이미 가는 경로가 정해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고정 경로 혹은 픽스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갈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미 정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적응적 경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들어온 패켓들은 나는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고 네가 정해주는 대로 갈게. 그러니까 경로 선택기가 알아서 자기가 이 경로상에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얘는 어떤 형태를 파악하고 있는 거야. 옆에도 교환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얘네들을 그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상태를 얘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적절한 곳으로 보내준다라는 것이 적응적 경로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이제 픽스드인데요. 픽스드가 아니라 플로딩이죠. 이 플로딩이라는 건 범람이라는 거예요. 범람.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패켓이 이거라고 하자고요. 그럼 이 패켓은 들어오자마자 얘가 제일 짜증내는 패켓이에요. 왜? 이놈은 복사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들어오자마자 얘가 처리해 줄 때 이쪽에도 보내고 이쪽에도 보내고 이쪽에도 보내고 이쪽에도 보내고 이쪽에도 모든 경로를 다 보내게 됩니다. 다 보내게 되니까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근데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우리가 그 우편 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지금 쓰는 우편 시스템을 보면 편지 봉투에다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럼 빠르게 정확하게 가려면 뭘 해줍니까? 등기와 속달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상태에서도 들어온 자료가 반드시 그리고 빠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자, 이게 교환기예요. 이 중간에 교환기 지금 이겁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체. 여기 이제 컴퓨터가 있고 여기 컴퓨터가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망구조로 연결된 데도 있겠지만 이렇게다. 그러면 얘가 들어온 패켓을 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는 복사가 된 거니까, 여기 들어오면 다시 일로 가고 여기 들어오면 일로 가고 뒤로 들어온 놈은 일로 가고 일로 들어온 놈은 일로 가고 일로 들어온 놈은 일로 가고 해서 이 망 자체에서 쭉 해서 가장 짧은 길을 차고 들어오는 놈이 가장 먼저 들어오겠죠. 두 번째 들어오는 놈도 있겠지. 이게 정상이면 그 다음부터는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두 번째 데이터를 받아내면 되니까 정확하게 신뢰성 있게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죠? 최단기를 차고 들어오는 거니까 등기 속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패킷들은 어느 정도 이 패킷의 전체 네트워크의 속도를 저하시키니까 이 패킷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TTL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생존시기죠. 생존 시간. 패킷은 255초가 세팅입니다. 그래서 255초 동안 5분이 채 안 되죠. 이 시간 동안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죽일 수 있어요. 시간이 가니까 255초로 쏴서 시간이 254, 253 쭉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0이 되면 이 패킷은 어디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로 TTL 용도로 쓰지 않고요. 지금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이 여덟 개를 우리는 홉수라 그래. 홉. 교환기, 경유지의 홉수라 그러죠. 이 홉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8을. 그리고 한번 복사할 때마다 0으로 하나씩 감소시킵니다. 그럼 복사가 많이 되면 될수록 이 숫자들은 관대적으로 계속 줄겠죠. 어느 순간 0이 돼 버리죠. 0이 되는 건 다 지워지니까 일시적으로 확 지워지면서 이 늘어난 패킷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악용되면 인터넷 대란이 나는 거죠. 패킷은 죽지 않고 계속 복사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법을 우리가 플로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플로딩. 복사 번호를 해서 모든 패킷을 다 보내는 거, 모든 경로에 등기 속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플로딩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문제를 보시면 각 노드에 들어오는 패킷을 링크를 제외한, 들어온 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링크를, 이게 플로딩이죠. 모든 근원지, 목적지의 쌍을 한 쌍씩 연결하는 건 고정, 픽스죠. 픽스드. 네트워크 변화에 따라 반응하, 이건 적응 경로라고 하는 겁니다. 적응. 그러니까 이쪽 교환기와 저쪽 교환기, 이쪽 교환기의 정보를 획득해서 가장 좋은 데로 보내주세요 하는 적응력. 단순성과 경고선을 띄면서 트래픽, 패킷의 어떤 양의 부하를 훨씬 적게 하는 방식으로 드론 패킷에 나가는 경로에 대해서 무작위 하나만 선택한다. 뭐 랜덤 경로라고 하는 건데, 그건 랜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효과적인 개념은 아니니까 잘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첫 번째 플로딩에 대한 문제였군요. 그죠? 예.